파일 입력과 파일 출력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출력 형식을 지정해서 파일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화면 출력 함수인 printf 함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변수의 데이터형에 맞게 %d, %f 또는 %s 등을 사용해서 출력할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는 것처럼 파일로 출력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printf는 첫 번째 인자로 파일 포인터를 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사용 방법이 화면 출력 함수인 printf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printf 함수는 첫 번째로 포맷 문자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변수나 상수, 연산자 리스트 형식을 줬었다면 printf는 앞에 파일 포인터 주고 그 이하 부분은 여러분들이 printf 쓰는 거 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지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릭터 타입을요. 변수가 지금 배열인데 배열의 포인터를 선언했어요. 배열의 포인터를 선언했다는 것은 배열 4개짜리가 모두 포인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딘가를 가리킬 수 있는 형태로 세팅이 됐다. 결국 이 말은 얘는 2차원 배열로 선언된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학습을 했고요. 자, int marks에서 역시 4개의 배열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방이 만들어지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위에는 포인터니까 그런 값을 포인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4개가 되는 거고요. 밑에는 그냥 4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어문 사용을 위해서 i 변수 하나 지정했고요. 자, 파일 포인터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조체에 파일 포인터 하나 선언하고 fopen에다가 포인터의 주소 준 다음에 여러분들 열거나 쓸 파일명 w라고 하면 파일에다가 쓰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파일을 열 때 에러가 나는 경우에 처리할 루틴이라고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볼 부분은 16행의 이 포문부터가 되겠습니다. 포문은 0부터 3까지 0, 1, 2, 3 배열은 0부터 시작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4개를 선언했기 때문에 3까지 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printf 문장의 첫 번째 %s는 팀 0번째 들어있는 어떤 내용? 네, 스위스라는 내용을 지금 출력을 하겠다는 거고 마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4라는 인티저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스위스 4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다 똑같은데 앞에 F를 붙이고 FP라는 포인터를 줬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윗부분에 있는 printf 문장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만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파일에다가 내용을 찍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문이 루틴을 올라가서 i가 1로 변경이 되면 이번에는 팀 1번째 내용, 네, 프랑스라는 내용과 3이라는 내용이 printf 문장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printf 문장에 의해서 파일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파일 이렇게 한 줄씩 총 4번을 0, 1, 2, 3 배열을 로테이션 하면서 데이터를 찍고 그 다음 파일에 기록하고 fclose 파일을 닫도록 지금 해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여러분 눈에는 이 파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파일은 지금 히든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열어서 즉 계속하려면 아무키나 누르십시오라는 명령을 확인하시고 추후에 가셔서 파일을 열어보셔야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요. 자, 이번에는 파일 입력 형식 지정하는 거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는 scanf 썼잖아요. scanf _s 함수를 사용을 했다면 그 앞에 f만 붙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scanf _s를 통해서 문자 열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숫자 값을 입력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문자를 입력받는 경우에는 길이까지 줘야 되죠. scanf _s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럼 다 똑같은데 앞에 뭐 붙이고요? 네, f 붙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쓰시는 거 맨 앞에다가
이렇게 포인터만 하나 더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scanf 언더바 s 사용하는 거 앞에다가 f 붙이고 포인터 주고 printf로 출력하는 거에다가 f 붙이고 포인터 주고 이렇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했던 printf나 scanf를 쓰는 걸 이용해서 먼저 화면에서 입력받고 찍는 걸 테스트하시고 그게 잘 되면 나중에 F만 넣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글자를 읽어드리려고요. 캐릭터 타입 10개 배열 하나 선언했고요. 자, 인티저로 숫자 2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마크스하고 썸을 선언을 했습니다. 파일 포인터 선언하고요. 포인터에 주소 주고 파일명 주고 이번에 R로 열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 폴더 안에 이렇게 list.txt가 있는지 가서 보고요. 에러가 있으면 프로그램 종료하지만 에러가 아니면 이제 파일을 열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FP 하면 파일 포인터의 끝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파일 끝에 도달하지 않은 동안에 얘를 돌면서 scanf 언더바 s 하면 원래 키보드로부터 즉 화면에서 입력을 받는 거였다면 앞에 이렇게 f가 붙으면 그리고 포인터 위치만 주면 파일로부터 읽어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s를 통해서 글자를 읽어드립니다. 글자를 읽어드리고 %d를 통해서 숫자를 읽어드립니다. 글자 읽은 거는 CHR에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마크스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들어와서 입력된 그 숫자를 지금 플러스는 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 누적하고 있는 거죠. 누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printf를 통해서 읽어드린 내용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줄 읽어서 화면 출력하고 한 줄 읽어서 화면 출력하고 엄밀히 말하면 중간에 누적하고 화면 출력하고 누적하고 화면 출력하고 하는 거죠. 파일 끝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읽을 게 없기 때문에 while문이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printf 문장은 어디다 찍는 거예요? 네, 화면에 찍는 거죠. 화면에 그동안의 점수를 합한 내용을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사용했다면 마지막에 파일을 종료하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printf를 쓰시면 화면에 여기에 F자를 써주고 이 앞에다가 FP 하고 추가를 해주시면 어디 찍혀요? 네, 파일에 찍히는 거예요. 근데 파일에 찍으려면 용도를 뭘로 열어야 돼요? 네, W로 열어야겠죠. 그 다음에 scanf 원래 우리가 쓰던 거에 앞에 F 붙이고 그 다음에 파일 포인터만 주면 화면에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읽어드린다? 네, 파일에서 우리가 포인터로 지정한 파일에서 읽어드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파일 이름을 define 명령을 이용해서 상수화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샵 define 파일 네임은 grade01.txt.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하실 때 보통 여기 두 번째 인수로 파일명을 주던 것을 상수화해서 제정해서 쓸 수 있다. 요 하는 내용도 하나 보시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름을 저장하는 걸 2차원 배열이 아니라 1차원 배열로 선언을 했고 점수 입력하기 위한 걸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printf 문장으로 이름과 점수를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내보낸 다음에 scanf로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름하고 스코어에다가 값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명훈 87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명훈이라는 게 네임즈에 그 다음에 87이 스코어에 저장이 되는데 그 입력받은 것을 printf니까 화면에 찍는 게 아니라 어디다 찍는 거예요? 네, 파일에다가 찍는 겁니다. 파일 포인터는 지금 grade 01.txt를 가리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방금 입력받은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걸 배열로 한 게 아니라 같은 변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f+stdi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다음 입력을 받기 전에 버퍼의 내용을 깨끗하게 비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름을 입력받습니다. 그럼 박종기하고 90이라는 이름이
names하고 score에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화면에다가 옮겨 찍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자마자 파일에 출력하는 경우에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포문을 이용해서 그냥 그만큼만 반복하면 되고 굳이 배열을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단 이 경우에는 조심하실 것은 names와 score라는 변수의 값이 들어있을 때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이름이 뭐 두 글자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예전 데이터가 남아있는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f+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버퍼의 내용을 깨끗이 지우고 다시 입력받아서 파일에다가 출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사용하신 파일 포인터는 반드시 클로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완성하셔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G조의 득점, 앞에서 했던 그 득점을 이번에는 구조체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겁니다. 구조체로 만들 때 앞에는 지금 2차원 배열로 국가 이름을 넣었다면요. 지금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를 패키징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 입력할 수 있는 배열 또는 포인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점수 입력할 수 있는 인티저 타입 하나를 구조체로 먼저 만드시고 그런 구조체의 배열이나 포인터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구조체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을 본인 이름 학번.txt에다가 먼저 출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파일을 다시 fscanf_s로 읽어드려서 국가와 득점 그리고 여기 있던 이 점수를 합계 내서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파일에다 기록을 하는 거고요. 그 파일을 다시 읽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제에서는 그동안 파일 포인터 하나로 읽는 것만 했고 그다음 쓰는 것만 했다면 지금 읽고 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파일 포인터가 2개가 있거나 아니면 읽기가 완료되면 파일 포인터를 닫고 또 쓰기 용도로 다시 열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프로그램을 완성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함에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시면 바로 지금 만드셔가지고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